4월 3일 화요일입니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에서는 이 4.3 추모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4.3 사건에 대해 제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제가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3부에서 4.3 어떻게 봐야 되는가 현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신문에 보면 부모가 홀로 남을 자녀를 위해서 그러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 이렇게 저렇게 해라고 다 적어줘야 된다. 그래서 부모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딸 하나만 있다가 아들 하나만 있다가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쩔쩔매면서 장례식이 제대로 안 치러지는 것도 봤다. 그래서 생전에 이렇게 자기 장례를 어떻게 치르라고 모든 준비를 부모가 하고 돌아가셔야 이제 장례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참 이런 생각인데요. 과거에는 장례식이 축제 같았는데 이제는 장례식이 일종의 정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이 이게 제대로 가는 건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또 씁쓸한 기사가 하나 있는데요. 신혼부부의 주거에 내 집살이가 전세를 추월했다는 겁니다. 신혼에 결혼한 사람이면 돈을 모아서 집을 샀을 일 없고 집 사기 어려운 상황에서 부모들이 돈을 다 끌고 넣어서 이렇게 집을 사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 시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이렇게 집을 사주는, 그래서 집을 사가지고 출발해야 결혼이 될 수 있는, 그러지 못하는 자녀들은 결혼도 못하는 참 씁쓸한 부분인데요. 혼인율 하락이 집장만이 어려운 데서 발생하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사 다요. 세상이 좀 더 기술이 발전하면 뭐합니까? 이제 이 세상이 점점 사람이 살아가기에 험악한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별별 특강 내일 저녁에 수요일 4월 4일 오후 6시 40분에 당산동 사무실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열립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세계적으로 넘쳐나는 파워풀리즘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주제로 강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을 바랍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다가올수록 이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적인 신호보다도 미국이 아주 완고한 태도로 북한을 조우고 있는 모습이 지금 더 돋보입니다.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미북 정상회담 시점에서 북한에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된다. 언론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기보다는 미국이 사실상 북한의 비핵화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미국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유엔이나 세계 각국에게 최대한 다 보여주고 그 다음의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에 맡겨라는 어떤 명분축적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미국이 동맹국가의 관계를 갖다가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드 배치를 동맹국들에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MD를 공고하게 구축하고 미국의 전략 자산이나 무기들을 더 많이 배치해 놓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한국에 대해서 통상, 경제, 관세, 또 환율 압박 등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북한하고 협상이 결렬된다면 한국에 대해서 사드를 갖다가 추가 배치해라. 미국의 MD에 들어와라. 더 나아가서 미국의 전략 자산 무기에 대해서 한국이 추가적으로 이 배치를 갖다가 동의해라.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야기할 거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과 일본 등 주요 동맹국의 이 국민들 중 한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해서 한국이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런 이야기들이 다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미북 정상회담, 남북 정상회담까지만 이렇게 신경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 회담들이 모두 결렬되었을 경우에 이제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깊게 해야 될 때라 이런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서 미국의 핵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지금 한국이나 북한이나 중국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안 된다. 장시간에 쭉 늘어뜨려서 살라미 자르듯이 천천히 한 단계씩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전문가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북한이 핵 프로그램과 관련된 물질, 장비, 시설 등을 다 공개하고 확실한 검증만 따른다면 2, 3년 안에 일괄적인 북한의 비핵화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의 NSC 보좌관이 된 볼턴은 북한이 ICBM을 완성하기 위한 시간 벌기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9개월 안에 ICBM을 완벽하게 완성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대북 강경파인 미국 공화당 상원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볼턴과 며칠 전에 저녁을 같이 먹었는데 볼턴의 가장 큰 걱정은 북한이 시간을 벌고 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레이엄 의원은 나는 미북 정상의 만남의 조건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다. 나처럼 매우 건강한 회의론자여서 볼턴을 좋아한다. 즉 나도 미국 정상회담 해봤자 좋은 내용이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볼턴도 그렇게 생각하더라.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대 압박 때문에 북한이 테이블로 나왔지만은 정상회담을 그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은 근본적으로 김정은은 믿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자신과 볼턴이 거의 공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북한이 시간 벌기에 나선 이유에 대해서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ICBM에 탑재를 하려면 9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나와 볼턴은 9개월 동안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불가능한 목표에 몰두하면서 북한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 10월경에 북한이 6개월이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이요. 그러면 올해 3월이면 이게 완성될 거라 이렇게 봤는데 또다시 미국이 북한이 9개월에서 12개월, 즉 단기 9개월, 그럼 현 시점에서 보면 올 연말까지 이 기술을 완성할 것이다. 미국이 다시 그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미국이 북한에 핵을 탑재한 미사일 발사 시기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작년 10월 달에 6개월 걸린다고 한 사람은 폼페이오 CIA 국장입니다. 그렇게 말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또 9개월이 왜 더 걸린다고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북한이 마지막으로 ICBM을 발사한 것이 작년 11월 29일로 화성 15형을 13,000km 정도 날려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후에 지금 최소 넉 달이 지난 상황인데 북한이 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실제로 북한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북한이 실제 각도로 쏘지는 않았고 고각 발사를 했죠. 그때 북한의 ICBM은 고도 4,475km까지 올라가서 950km를 날았습니다.
자,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금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완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각 발사가 아니라 45도의 실각도 발사를 통해서 실제로 핵을 탑재한 ICBM이 대기권 위로 올라가서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하는 실제 발사와 같은 환경에서 이 실험을 완성을 해야 되는데 북한이 그 실험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이걸 쏘게 되면 북한의 모든 전략이 끝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이 이제는 너네 다시 도발을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공격을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실제 각도로 쏘면요. 거기에 핵이 탑재되어 있는지 탑재되어 있지 않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실제 각도로 북한이 ICBM을 핵을 탑재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을 쐈을 때 미국은 무조건 요격하고 발사 원점을 공격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북한이 최종 실험을 실제 상황과 유사한 최종 실험을 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지금 ICBM이 발이 묶여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실제 상황 발사를 하지 못한 ICBM 부분에 대해서 개발의 시간이 얼마로 걸리는가, 그것이 6개월이다 1년이다 하라고 하는 이 고무줄처럼 늘리는 것은 미국의 일종의 북한에 대한 자신들이 설정해 놓은 시간 계획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걸 다르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11월 29일 날 쏜 날짜로 보면 폼페이오가 작년 10월에 6개월이라고 했는데 그때 북한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능력은 입증을 했지만은 중요한 것은 실제 1톤쯤 되는 핵을 탑재하고 그걸 45도 각도로 쐈을 때 실제로 미국에 정확하게 떨어지게 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서는 입증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실제 각도로는 앞으로 당분간 대화 국면에 있는 동안은 쏘지 못할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이 얼마나 북한이 대화 국면으로 끌고 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적어도 저 사람들이 11월 미국의 중간 선거까지는 여러 가지 판을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설사 우리가 판을 깬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우리는 그래도 대화한다라는 포지션을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볼 때까지는 계속 그런 입장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미국이 계산을 할 때 앞으로 9개월 내에서 연말로 계산한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또 한편으로는 북한하고 협상이 시작되면 속전속결로 빠른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집중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협상이 돼야 된다. 질질 협상만 하면서 시간을 끌어가는 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리비아식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북한은 미국이 협상의 목표는 핵 프로그램 완전한 폐기다. 그래서 남북 미중 4개국이 평화협정을 맺을 수도 있지만 북한이 그런 과정에서 시간을 끌면 꿈도 꾸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마크 네퍼 주한미 대사 대리가요, 요즘 기자회견을 자주 하는데 어제도 한미 클럽에서 주최한 간담회에서 이 몇 마디를 했습니다. 마크 네퍼 대사는 최종 결론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없이 CVID고 이보다 덜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이 선호하는 북핵 해결 방식이 선 핵 폐기 후 보상을 골자로 하는 리비아식이냐 하는 데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석하는 언론 보도 내용을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지는 않았으면 한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한국의 청와대가 리비아식 접근법은 불가능하다라고 선을 그은 데 대해서는 내가 감히 문 대통령과 의견을 달리 할 수 있겠느냐며 한미가 머리를 맞대고 최선의 접근법을 찾아야 된다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리비아식 해법에 대해서는
지금 좀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남북, 미북, 그 다음에 남북, 미 이 3자 정상회담을 갖고 그 다음으로 남북, 미중 4자 회담을 갖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일단 중국이 참가하기 시작하면 청와대가 숟가락을 올릴 상황이 못 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모든 것을 자신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가시를 하려면 중국이 대충 청와대와 크게 의견을 달리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봤을 때는 한편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거기서 언론에다가 주장할 주도권 문제는 억수로 챙기는 것 같습니다. 자, 어제 마크 네프 대사의 발언 중에 주목할 만한 점은 아직 미북 간의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접촉이 어디에도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프 대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김정은이 처음으로 비핵화 프로세스 의지가 있다라고 말했다는 거다. 우리가 듣기로는 그랬다.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렇게 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겠어요? 우리가 듣기에 그랬다. 정용이가 우리한테 그래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아무것도 직접 들은 게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 못한다면 미국은 정상회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걸 사실상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미국은 기다리고 있어요. 북한 너네가 직접 우리한테 와서 비핵화 의지를 갖다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라. 우리는 듣기만 했을 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을 모두 다 탐지해낼 능력이 미국에 있느냐라는 질의가 나왔는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밑대 검증하라 했지만은 자, 북한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스스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공개하더라도 믿지 말고 검증하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대사 대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직급이 높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프레스 센터에서 사실상 기자회견 비슷한 언론 간담회를 한 이유는 미국이 지금 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한국에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분명한 메시지는 뭐냐? CVID형 비핵화가 중요하다. 왜 중요한가 하는 부분에서 북한의 핵을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이 핵이 100개 있는데 우리는 15개만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15개만 한 개씩 없애면서 엄청난 돈을 주변 국가로부터 뜯어내고 어제 정세현이가 이야기했잖아요. 그 원가로 계산했어야 되겠느냐. 그 사람들이 그거 만든다고 얼마나 있는 돈 없는 돈 개고생하면서 만드는 건데 후하게 쳐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공짜로 뭘 핵 폐기가 되겠느냐 이런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한 개 없을 때마다 엄청난 돈을 실제로 그런 이 북한의 핵 무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의 몇 배를 받아내려고 할 건데 그런데 15개까지 없애고 우리는 더 이상 없다. 이제 끝 이렇게 할 건데 나머지를 밀수출했을 때 이 뒷감당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 문제가 매우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의 ICBM의 확산을 막는 일이 비핵화 그리고 ICBM 폐기만큼 중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마크 네프 대리대사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 미국은 처음도 CVID고 끝도 CVID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고 미국의 대북 정책은 전혀 북한하고 정상회담이 잡혔다고 바뀌지 않고 있다는 거고 리비아식이니 우크라이나식이니 이런 말도 하지 마라. 그럼 미국은 북한을 대하는 CVID에 기반한 북한식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볼턴의 말이나 마크 네프의 말 등을 이렇게 종합해서 검토해보면 북한이 한국을 통해서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하고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서 단계별 동시적 조처에 의한 비핵화를 말했고, 하지만은 미국의 대고는 직접적으로 눈끝만큼도 이야기를 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야기해온 CVID 비핵화 외에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가 한 1년 2개월 정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보인 결론을 보면 내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말고 무조건 까라면 까 라는 식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 사업을 할 때 이 아시아의 한 사업가가 트럼프를 만나러 가서 트럼프가 엄청난 규모의 직원을 데리고 있고 그리고 참 아주 떠들썩한 규모의 회사 운영을 하고 있을 거라 봤는데 이 자녀가 마중을 오고 기껏해야 이제 주변에 몇 사람밖에 없고 실제 만나서도 사업 이야기 하지 않고 딴 이야기를 하다가 나중에 변호사를 보내가지고 자기 실무진과 일을 이렇게 밀고 당기면서 하더라. 그래서 트럼프가 자신의 부동산 회사도 거의 가족 경영, 측근 경영을 했고 나머지는 다 아웃소싱을 하든지 이렇게 했는데 지금 트럼프가 북한을 대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거의 자신의 결정에 의한 대북 정책을 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자신 외에는 가족 측근 외에는 지금 북한과의 정책이 어떻게 결말이 나아질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실질적으로 트럼프의 코드를 딱 맞추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북한의 비핵화 업무를 맡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볼턴하고 폼페이오가 이 부분을 맡았다는 것은 두 사람이 트럼프가 하자는 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까지 두 사람이 트럼프 귀에 대고 한 말이 트럼프 구미에 딱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자, 트럼프가 맥마스터나 틸러슨을 교체한 이유는 이 두 사람이 대화로 북한 문제를 해결하자는데 앞장을 섰지만은 그러면 트럼프가 한동안에 1년 이상 미뤄줬는데 대화로 어떻게 북한 문제를 해결할 건지 한 발도 나가지 못하니 트럼프의 단순한 생각에서 사고에서 봤을 때는 너네들은 지금까지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냐? 일단 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지금 볼턴이나 폼페이오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떤 행태로든지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이 트럼프로서는 그럴싸하게 들렸고 아주 맹쾌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 협상에 나와서 항복을 하도록 죽도록 쪼아보고 그렇게 죽도록 쪼아도 안 되면 결국은 이 사람들이 북한을 어떤 행태로든 우리 스타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거는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상상을 초월한 겁을 주고 미친 척 해야 통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 트럼프가 그래 맞다. 나도 그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동의가 된 겁니다. 자, 폼페이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북한 폭격을 말할 정도로 강경파였는데 트럼프가 너 강경파지만은 지금 우리가 미치광이 작전이 필요하니까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손을 들고 놓으면 우리가 적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할 준비를 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면서 자신의 주장을 크게 고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트럼프에게는 모든 영광은 자기가 받고 더 나아가서 참모는 내 구미에 맞게만 말해주고 행동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턴하고 폼페이오는 일단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오나 간에 중요한 것은 대략 합의를 짓고 세세한 것은 밑에서 해석이
해석하고 타협을 짓는다. 이렇게 이제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김정은을 오라 했는데, 그런데 트럼프가 하나 간과한 게 있죠. 비즈니스에서 김정은 같은 파트너를 만난다는 것은 그야말로 낙타가 바늘 구멍을 드러내가는 것만큼 어려운 스타일의 사람을 만난다는 거죠. 그런데 김정은은 비즈니스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야말로 갱스터, 협박과 공갈을 일삼는 갱으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납치가 되거나 한 번도 강도나 마피아를 상대해 본 적은 없을 거기 때문에 트럼프가 아마 김정은을 상대를 하면서요, 김정은 같은 자들은 또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가를 배워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의 현재의 이 볼턴과 네프의 입장을 보면 미국이 접촉을 하러 올 때도 항복을 시사하면서 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입구에서부터. 그래서 김정은, 우리가 들은 말을, 정의용한테 들은 말을 네가 정상회담 중에 우리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데 네가 보낸 사람은 볼턴하고 폼페이오를 거쳐서 나한테 올라오게 해라. 이렇게 선을 딱 깔아놓은 거죠. 그러니 김정은이 볼턴이나 폼페이오 둘을 거쳐서 트럼프에게 내가 당신하고 정상회담을 해서 비핵화를 할 의지가 있다라고 확신해 줄 수 있는 이야기는 거의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북한에 지금 쓸 수 있는 옵션 중에는요. 그래서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쉽지 않다. 정말 이거 산으로 가버릴 가능성이 크고, 이후에는 트럼프의 구미에 맞는, 조지는 거는 우리 전문 아닙니까 하고 폼페이오하고 볼턴이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 당신들이 조지는 데는 전문이니 옛날 애들보다 더 강하게 한번 쪼아봐라. 이제 그런 일이 시작되겠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연일 남북한을 상대로 너네 스타일로 대충 비핵화를 협상 붙일 생각은 꿈에도 꾸지 마라고 전하고 있는 겁니다.